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부터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과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만 받으려고 요령 피우면서 짧게 일하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일부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는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발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노년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의사항 및 신청 방법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생계비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받는데 급여를 많고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받습니다.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그래서 월별로는 최대 198만원, 최대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하루 기준 63,104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어 상한액에 근접했고요. 대략적으로 월별로는 189만원, 9개월간 1697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받는 기간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대로 확인하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받는 기간입니다. 먼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알려드리고 비자발적 퇴사자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자는 회사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일 전 18개월간 1년 6개월이죠. 이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180일은 단순히 6개월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휴무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대략 7개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예를 들면 경영상 해고, 공고사직,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입니다. 만 60세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년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채용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면 실업급여, 다시 말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발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6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첫째,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진 경우. 둘째, 임금체불. 셋째, 최저임금 미달. 넷째, 연장근로 제한 위반. 다섯째,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이 70% 미달. 이 5가지는 근무 당시 1년 내 2개월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종교, 성별, 신처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 일곱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8째,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째, 회사의 인수합병,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일부 사업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10번째,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어쩔 수 없는 통문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11번째,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시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할 때. 12번째,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3번째, 신체 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14번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 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 15번째,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 16번째,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주의하실 점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애매한 사항들은 해당 사항의 증거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도 준비해 두시고 퇴사 전 고용센터로 상담도 꼭 해두시면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알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답변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항상 이 발은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는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르면 나만 손해이고 나만 호구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 65세 전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생일 하루 전에 1년 고용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에 단 하루라도 넘어서 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생일이 5월 22일인데 5월 22일부터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여 계약직 근로가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에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사항 때문인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 경우는 이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하루 사이로 아주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퇴사할 경우나 퇴사 예정인 분들은 불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략 1,500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단 하루라도 근로단절 없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계속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재계약 시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기지 않게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도 단 하루라도 공백 없이 이직이 되어서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 24일 금요일 퇴사하고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그리고 27일 월요일에 입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한데요. 27일 월요일 하루 쉬고 28일 화요일 입사를 하면 단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은 계속했더라도 28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잘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27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요. 이 부분은 단 하루라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고용보험공단 등에 꼭 한 번 더 확인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만약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날짜를 꼭 지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바라고요.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